네, 3D 맥스로 이렇게 그려놨어요. 이거 저번에 썼던 거죠, 요거. 요거 요거 에너지. 이 펄스가 원래 이 힘이라고 일단 제가 써놓긴 했는데, 이게 파워라는 말도 있잖아요. 엄밀히 말하면 힘의 개념은 파워에 더 가까운데,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파워 개념을 안 쓰니까 그냥 물리력이라는 어떤 개념을 그냥 힘으로 제가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정확하게 또 단어를 분리하면 이 파워랑 포스랑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포스는 좀 물리력이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. 근데 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일단 힘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, 자,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번 영상 때 설명드렸고, 그럼 첫 출발이 이 에너지죠, 에너지. 이 녀석이 이제 첫 출발인데, 이 에너지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. 그러니까 에너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EK이고 하나는 EP인데, 이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고요. 운동 에너지. 그리고 얘는 위치 에너지입니다. 위치 에너지. 위치 에너지. 자, 운동 에너지가 뭐냐면, 일단 이 공이 있는데, 이 공이 이렇게 가서 부딪힌단 말이죠. 그럼 부딪히려면 일단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, 그쵸?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, 그 에너지가 동작을 일으키고, 이 동작이 다시 폴스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힘을 일으킨다고. 그리고 나서 부딪히죠.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게, 얘가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속도라던가, 실제로 더 빨리 부딪혔을 때 얘 반응이 좀 다를 거고요.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무게라던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면 똑같은 거리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,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얘가 반응한 게 달라질 거예요. 즉, 더 빨리 도착해서 부딪히면 얘는 더 큰 힘을 받아가지고 튕겨져 나갈 거고, 또 얘가 더 무거운 상태에서 부딪히면 얘도 더 적은 무게보다는 많은 무게 쪽에 부딪힌 게 더 튕겨져 나가겠죠.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이루는 어떤 뭔가 역학 관계들이 있는데, 이 두 개가 이 녀석한테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정립한 어떤 공식이 있어요. 이걸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, 공식으로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합니다. 요 식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인데, 근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, 일단은 운동 에너지잖아요. 운동은 뭐죠? 동작을 말합니다. 동작. 이 에너지를 우리가 파악하는데, 두 가지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, 왜 하필이면 운동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, 우리가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. 우리 사람이 오감이 있잖아요. 오감, 촉각, 시각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, 어느 한 물질이나 물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량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? 예를 들면 건전지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량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? 어떤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축적된 그런 어떤 축전지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?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. 그냥 모여 있다는 것만 알지, 우리가 이 에너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그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 동작을 관측하는 거죠. 에너지란 게 분명히 있으면 이 에너지는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있고, 이 움직임을 통해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한 뭔가를 잘 파악을 해보면 이 에너지량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. 실제로 이 동작을 크게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판단하게 되고, 동작이 작으면 에너지가 작다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. 그런 측면 하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EK로 정하고 이 수식을 만든 거죠. 이 수식에서 MV에서 M은 여기서 제가 영향을 끼치는 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하나는 무게였고 하나는 속도였습니다. 즉,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에너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고,
또 속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겁니다. 실제로 무거운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, 그리고 속도가 빠른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이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 M은 mass를 의미하고요. mass. 이 V는 velocity를 의미합니다. VL. 네, CITY죠. 이 VE입니다. E, VE, VLO, 이 velocity. 이게 이제 속력이죠, 속력. 속력과 이거는 이제 무게인데, 이 질량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. 이 질량. 이 질량의 이 수식이 이제 운동 에너지를 결정짓는 어떤 공식이라는 부분을 그냥 아시면 되고, 요거는 뭐 나중에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, 지금은 그냥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다. 이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는 게 질량과 속력이다. 요 포인트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에너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운동 에너지 말고도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. 위치 에너지. 모든 물질, 모든 오브젝트는 저마다 어떤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바이패드로 표현했는데 옆쪽에다 해놨어요, 미리. 자, 이 사람이 공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. 그러면 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멈춰져 있잖아요. 그럼 멈춰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걸까요? 정지해 있기 때문에.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손을 놓으면 공이 이렇게 떨어지겠죠. 그럼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. 이 위치에 따른 지금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는 거지만 놓으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을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. 제가 이 캐릭터 공을 놓으면 공이 쭉 떨어져서 얘가 퍽 부딪히면 이렇게 반응하겠죠. 이렇게 윽 하고. 네. 그리고 이 공이 무거울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이게 더 크게 반동할 겁니다. 이렇게 퍽. 네. 이 위치 에너지예요. 위치 에너지. 위치 에너지는 좀 약간 특수한 것 중 하나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의 질량하고 그리고 날아가는 이 속도만 알면 이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. 가만히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 어떤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. 그 부분 때문에 생각해내는 게 이 위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. 따라서 지구 중력에 대한 어떤 관점만 있다면 이 질량은 뭐 일단 뭐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. 질량 알 수 있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지구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높일수록 더 빨리 내려가니까 이 지구 중력만 계산할 수 있으면 이 높이값만 있으면 얘가 갖고 있는 어떤 파괴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써놨나? 그 캡처? 네, 이거 다시 써놓을까? 네. 자,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mgh라는 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m은 질량이고요. 이거는 이제 중력에 대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높이가 될 겁니다. 높이. 자, 이렇게 이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. 위치 에너지의 특징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위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랑 좀 구별해서 같이 묶어갖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그냥 운동하고 있는 상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발생한 에너지를 다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위치 에너지는 그냥 얘가 가만히 있을 때 있는 에너지 자체를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 제가 EK, EP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 공식만 설명드렸죠. EK에서 이 K가 여기 이제 에너지고요. E자는 에너지의 약자고 K가 키네매틱의 약자예요. 키네매틱.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. 그 매스 이펙트 쓸 때도 키네매틱 나와요. 이 키네매틱이 이제 운동이라는 의미입니다. 운동. 키네매틱스는 운동하는 뭐 이런 의미겠죠. 그리고 이 P 개념이 포텐셜이라는 개념이에요.
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의미죠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현돼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뭔가 발생한 에너지.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EP라고 쓰고 이걸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는 제가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에너지, 폴스, 워크, 모션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,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.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. 여기서 이제 EP 부분이 이제 다음 영상에 제가 설명할 내용과 연결되는데 뉴턴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. 뉴턴이 나옵니다.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. 뭐 인간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룬 물리학 과학적 업적은 그야말로 이 지구상의 뉴턴 이전 세계와 뉴턴 이후 세계로 구분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대 변혁, 혁명, 충격, 그러니까 우주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의 인류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, 그리고 달을 가고, 그리고 태양계 끝까지 가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다면 바로 저는 뉴턴이라고 생각합니다. 뉴턴 이전과 이후 세계는 정말 완벽하게 다른 세계 같아요. 이 뉴턴이 이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죠.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수학적으로 9.8 mh거든요. 이 mh는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. EP 어디 갔지? mgh. 이 mg는 우리가 그 중력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너는 60kg이야. 이거 좀 잘못된 편이잖아요. 정확한 표현은 너는 60kg 중 이 편인데 뭐 관용적으로 우리가 그냥 60k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거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건 이제 질량이고, 그쵸? 이건 아까 말했던 높이죠. 근데 이게 지구 중력이 갖고 있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. 근데 이걸 찾아낸 사람이 뉴턴이죠. 뉴턴이 만류인력이라는 걸 발견해냈잖아요. 그 뭐 교과서라던가 뭐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잠자다가 사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누워있다가, 근데 이 사가 떨어지는 에피소드는 사실 뭐 그냥 만들어진 창작 이야기란 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뉴턴이 이룬 걸 보면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수많은 것들을 보면 진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 시기로 보면 일단 뉴턴이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게 운동이었어요. 운동, 모션, MOTION. 네. 이 모션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?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? 그 떨어졌을 때 이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?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깊은 관심과 고민을 했던 이 물리학자가 바로 뉴턴인 거죠.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 때는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겁니다.